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며 살고 있는 워킹맘들의 이야기들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 특집을 화려하게 빛내주실 게스트 리아미 어머니 유니스 씨 그리고 유리와 휘 두 자녀의 어머니 마리아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고 애기랑 놀아주는 시간보다 집안일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기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잠깐만요. 화가 났어. 애가 없을 때는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던 거죠? 결혼하고 7년 만에 생긴 아기예요. 너무 귀하다 그러면은. 네, 너무 귀하죠. 네, 근데 네. 할 말 하느라고 자꾸 고개를 카메라에서 돌리지 마시고요. 아이가 없었을 때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 이제 어떻게 키웠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키우고 나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지 이게 약간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애기를 낳으면서 내가 같이 나와. 내가 같이 나온다니까? 내가 나온다고? 물어봐 엄마들한테. 애기 낳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 워킹맘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좀 될까요? 가계 경제를 위해서 네. 일을 하죠 당연히. 예, 허리가 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애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 네. 파이팅. 그래서 우리 남편도 열심히 일하죠. 저도 열심히 일하고. 나는 내가 독박 육아 다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또 집에 계신 그분은 그렇게 안 아니죠. 생각할 거잖아. 그럼.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이래 저래 ABCD EFG 해서 내가 독박 육아 해 그러면 이제 내일 법원 앞에서 말해. 그러니까 사람과 전쟁으로 가는 조정기간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애기들 아직 어려서 안 돼. 조정기간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애기들 어려서 엄마가 이제 예전에는 아침에 데이케어 안 간다 그러면 엄마가 이 시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해. 그래 엄마가 머니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휘야 장난감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줄 수 있어. 그랬는데 얘기를 해주셨네. 최근에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토이 안 사줘도 돼. 나 초콜릿 안 사줘도 되니까 엄마 집에 있어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워킹맘인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이제 항상 바쁘셨던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뭐 일하시고 하시느라고. 우리 시대는 또 그 시대는 또 엄마들이 다 했잖아요. 하죠. 그래서 내가 아빠 진짜 못됐다 어떻게 엄마가 다 시켰냐 아들 셋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 셋째매매요. 제가 이렇게 또 커밍아웃을. 되게 형과 나의 그런 관계가 되게 돈독해졌구나. 애틋 뭐 우리 너무 로맨스 이게 아니고 되게 전후에 의리 막 이런 느낌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애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기쁨이 더 크죠. 아유, 그럼요. 행복하지. 너무 행복한데 이제 또 화가 나려고 그래. 미안해요. 자꾸 목소리가 나. 이르자. 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청춘들이 그려나가는 라디오 프로그램 백승범의 청춘 스케치. 청취하고 계신 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청춘 스케치 DJ 백승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특집은 엄마 어디가 특집입니다. MBC 예능 아빠 어디가에서 어원을 따와서 만들어진 특집이지만 이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에서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며 살고 있는 워킹맘들의 이야기들로 진행될 예정인데 바로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특집을 화려하게 빛내주실 게스트 리아미 어머니 유니스 씨 그리고 유리와 휘 두 자녀의 어머니 마리아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아미 엄마 유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아미 무슨 뜻이죠? 네? 너무 갑작스러웠죠? 리아미 이름이 네. 무슨 뜻이에요? 용감한 용사. 네. 용감한 용사. 네. 아들인가 보네요. 네, 아들입니다. 네. 용감합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 씨. 네, 저는 휘야, 유리 두 아이의 엄마 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오늘 엄마로 게스트 해주셨으니까 또 휘와 유리는 또 어떤 이름 뜻인가요? 저희 휘야, 유리는요, 둘 다 빛나다는 뜻이에요. 뜻이에요. 오늘 용감한 어머니와 빛나는 어머니가 함께 해주시는 거네요. 네. 자,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뭔가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는 듯한데 서로 이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네, 오래됐네. 그때쯤에 이 한인, 여기 남가주 한인들 사이에 있는 연극하시는 분들, 이제 승범 씨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 저희 같이 연극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어떻게 아까 방송 전에 했던 걸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했죠? 아니 결혼식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알게 됐는데 조금 더 연이 깊어진 거는 제가 이제 저희 유니스 씨 결혼하실 때 축가는 불러드리고 사례는 못 받으면서 깊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때 죄송했다고 이걸 네, 얘기하다가 네. 이제 네, 이렇게 얘기 나온 경우 거죠.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저 무릎 한번 꿇을까요? 아니 그래서 그냥 평생 바지끄댕이 잡고 얘기하면서 울고 먹으려고요. 아 그러면 같이 공연을 한 사이니까 이제 뮤지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서로 어떻게- 다른 작품이긴 했는데 네, 했었어요. 네. 같은 극단 안에서. 네, 그러면은 실례가 안 된다면 뭐 노래 한 소절 어떻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뢰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실례인데 실례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노래를 해도 되는데 저는 사실 노래보다는 제 목청이 되게 좋아요. 아 너무 좋죠. 아시겠지만 되게 좋은데 아시죠? 네. 네, 알지만 그냥 노래 위주가 아니면서 연기 위주였거든요. 그치. 네. 살아있는 연기. 네, 메소드 쪽이었기 때문에 메더를. 네. 그래서 예, 노래는 우리 마리아 씨가 정말 잘하시니까. 야, 한 소절만 딱. 마리아 아베 마리아 했을까요?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마리아를 해주셨는데 이거 아까 은경 씨도 불러주셨잖아요. 나름 아까 아재 유니스 씨도. 아재 아니고 뭐지? 아줌마 개그. 네. 아, 이거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 혹시 이렇게 5, 6, 7, 6, 7 7 마리 저희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방송 시작되니까 약간 톤이 네. 약간 낮아지네요. 네. 네, 슬픈 마리아였어요. 저는 마리아가 너무 소심해요. 마리아가 슬퍼. 알겠습니다. 자, 유니스 씨는 이제 자녀가 아까 얘기했던 리암이 용감한 리암이가 한 명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생활이 좀 어떻게 바뀌었었나요, 이게? 저는 사실 아기가 없었을 때는 항상 심심했었어요. 아, 아기가 생기면 진짜 아기가 생기면 일 끝나고 와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또 그렇게 나랑 잘 놀아주지 않아요. 내가 일 끝나고 와서 나 많이 마르니까 일 끝나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오빠 나 오늘은 이랬고 저랬고 하면 오빠가 이제 항상 아시잖아요. 은경아 10분만 조용히 해봐. 이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난 너무 심심했어요. 아기가 없었을 때는. 그래서 막연하게 아기 생기면 너무 재밌겠다. 근데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예. 심심하고 싶다. 잠시만 눈물이 좀 날 것 같은데 예. 네. 있을 때는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 집에 있는 이제 진짜로 할 게 너무 많아지죠. 이 애가 그러니까 있고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까지 한 번도 쉬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사실 오늘 유니스 집에서 놀다 왔거든요. 네네. 애기들 플레이데이트 하면서. 근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난 언제 쉬어? 네, 언제 쉬어요? 진짜로 밥 먹이고 씻기고 치우고 그러면 또 간식 줘야 되고 간식 치우고 나면은 또 놀아주다가 또 밥 해줘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이가? 16개월이에요. 16개월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손이 덜 간다는 느낌은 있지 아니 않나요? 아기와 놀아주는 시간을 외에도 아빠라서 그래? 아니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육아맘들도 그렇고 네. 아기랑 놀아주는 시간보다 집안일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화내지 집 마세요. 청소하고 화내지 마세요. 잠깐만요. 화가 났어. 슬픈 네네. 말이야. 이렇게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다 확연하게 달라지겠죠. 애가 있고 없을 때, 그러니까 애가 없을 때는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결혼하고 7년 만에 생긴 아기예요. 너무 귀하다 그러면은. 네, 너무 귀하죠. 근데 네. 할 말 하니라고. 네. 자꾸 고개를 카메라에서 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확연하게 좀 달라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애가 있고 없고 차이에. 근데 제가 아까 잠깐 가서 봤는데 정말 집안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 전 집안일은 안 하거든요. 그럼 네. 이제 그건 남편분께서. 그냥 저희는 둘 다 안 해요. 소탈합니다. 네. 이제 마리아 씨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있잖아요. 네. 2명 있기 전에 방금 이제 유니스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있고 없고의 차이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이가 있고 없고요? 아니면 네. 하나일 때 둘일 때? 아이가 있고 없고 일단 아이가 먼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 생활에 힘든 점은 어느 엄마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워킹맘, 육아맘 할 거 없이 쉴 시간 없죠, 엄마가.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아이가 없었을 때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네. 방금 얘기해서 이제 저도 생각난 건데
그때 진짜 치열했던 것 같아요. 애가 좀 어렸을 때는 너무 이제 어떻게 키웠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키우고 나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지 이게 약간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어제 기억나요? 어제 약간 나 어제도 기억 안 나. 그 왜냐면 그 승범 씨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데 엄마들은 아기를 낳으면서 뇌가 같이 나와. 뇌가 같이 나온다니까? 내가 나온다고요? 물어봐요 엄마들한테. 맞아. 아기 낳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 저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전업으로 이제 육아를 담당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래도- 전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네요. 워킹맘 특집이지 맞아. 아무튼 되게 기억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네. 자 마리아 씨는 자녀가 이제 휘와 율이 있죠. 네. 아이 하나 있을 때와 둘 있을 때 차이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건 또. 그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하는 일 이런 거는 더 많겠죠. 빨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씻길 때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씻겨야 되고 밥도 1인분 아니라 2인분 해야 되는데 애는 하나가 있어도 힘들고 둘이 있어도 힘들고 에이. 그냥 맞아. 힘들어. 그래서 둘이어서 더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애가 있어서 애를 키우니까 힘들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로 솔직히. 통합해서. 근데 이렇게 지금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만 했지만 사실 하나일 때랑 둘일 때 아이들을 보면서는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어유, 그럼요. 그렇죠. 애기들 특히 보면서 저희 첫째가 이제 45개월, 네. 둘째가 22개월 돼요. 이제 벌써 둘이 같이 노는 시간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 둘이라서 참 다행이다. 맞아.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엄마 아빠 좀 안 부르고 둘이서 막 방에서 잘 놀고 있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좀 보기가 좋아요. 우리 애들은 둘이 그렇게 정말 애틋하게 둘이 앉아서 유튜브를 열심히 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아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네. 기쁨이 더 크죠. 아유, 그럼요. 행복하지. 어마어마하죠. 너무 행복한데 이제 또 화가 나려고 그러네. 미안해요. 자꾸 목소리가 나. 이러지 마. 네. 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첫째만큼 둘째는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청춘 스케치는 워킹맘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두 분 다 이제 워킹맘이신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프랑스 계열 회사에서 회사 어카운턴트로 일하고 있고요. 네네. 어카운팅을 한 지는 꽤 됐는데 지금 회사는 저희 첫째 낳고 제가 8개월 때 회사 복직해서 지금 이제 4년 차 되고 있어요. 투잡 아니세요? 투잡? 네, 투잡 맞아요. 투잡인데 어떻게 거기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이드로 네. 뉴스킨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애도 둘이고 일도 둘이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니스 씨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재정보험 쪽에서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보험, 비즈니스 보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재정을 돈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 13598 0119 13598 0119 아니 왜 네.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눈빛이 확 달라지실 수가 있죠? 그 전에 이야기도 하면 힘들죠. 이런데 딱 그 이제 어떤 얘기 재정보험은요? 재정보험하고 135 이렇게 하는데 눈빛부터 그게 얼마나 프로페셔널 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유, 맞죠, 멋집니다. 맞죠. 네. 아까 뭐 13뭐요? 011 잘 봐주신다고 합니다. 네.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성인 여성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워킹맘을 하려는 이유로 9%는 배우자에게 당당해질 수 있어서 10%는 일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긍정적일 것 같아서 11%는 일도, 살림도, 육아도 모두 잘하고 싶어서 33%는 가계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 35%는 이를 통한 자아 실현과 삶의 만족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두 분은 이 중에서 뭔가 워킹맘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좀 될까요? 저는 일단 지금은 33%에 속하는데 35%가 되고 싶어 하는 33%? 퍼센테이지 말고 가계 경제를 위해서 네. 일을 하죠, 당연히. 예, 허리가 휩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 네, 네. 파이팅. 그래서
우리 남편도 열심히 일하죠. 저도 열심히 일하고. 아이, 요즘 맞벌이로. 먹고 살기 너무 그럼요. 힘들어요. 요즘 힘들죠. 경제가 네. 힘들죠. 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고 가게 경제를 위해서 살고 있죠 지금은. 네. 이게 마리아 씨는 어떻게? 저도 물론 가게 경제를 위해서이기는 한데 제가 사실은 아까 오면서 유니스 씨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회사에 쉬러 가요. 사실 그것도 진짜 이게 그 무슨 말인지 좀 살짝 설명을 하자면 너무 이해가 돼. 회사에 가면 업무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제가 잡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는 제가 사무실에 온전히 앉아서 뭐 8 to 5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일만 하는 직업이에요. 네. 회계 쪽을 이제 재정 쪽을 하는 회사 그런 파트니까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 신체가 쉬잖아요. 아이를 막 집에 있으면 들르면 업고 안고 되고. 해야 되는데 응.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애 밥을 뭘 해 먹여야 되지 간식을 어떻게 놀아야 되지 이게 막 스트레스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하나 고민되는 거리인데 회사에 가면 그냥 딱 눈앞에 보이는 일만 하면 돼서 그러니까. 그게 편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제가 뉴스킨 사업도 시작했는데 그거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뭐 손님뿐만 아니라 파트너들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긍정적인 걸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육아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저의 쉬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삶의 만족도가 약간 올라가긴 해. 일을 통해서. 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떠나서라도. 경제적인 부분 너무 중요한데 네. 그것만 만족돼서는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그거 이외에 또 좀 웃긴 말이지만 어쨌든 회사에 쉬러 가니까 그래서 네. 내가 우울한가 봐. 회사 쉬지를 못하세요? 나는 가게 경제를 위해서 일하잖아. 아. 그래서 내가 우울한가 봐. 부담감이 너무 큰가 보다. 그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구하시는 게 좀 어떠신가? 좀. 다시 아까 13 뭐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해요. 가시죠. 네, 근데 35% 아까 일을 통한 자아 실현으로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댔으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워킹맘을 하시는 거네요. 두 분 다. 이제 아니요, 저 금전적인- 가게 경제예요. 아니, 네. 나는 포장하려고 그냥 했는데 안 나 가게 되네. 경제 먹고 살라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워킹맘 30%는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나 자신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라고 평소에 느끼거나 뭔가 이제 평소는 아니지만 느껴본 이제 순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100% 제가 다 독박 육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남편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우리 남편도 서로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나는 너무 내가 너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네. 우리 남편도 똑같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 맞벌이에다 육아까지 같이 하니까 서로가 100%라고 느낄 수도 있죠. 왜냐면 나는 이렇게 데이타임에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안일 쪽 청소 밥 요런 거 위주로 한다면 우리 남편은 빨래. 아니요 빨리도 다 내가 하지. 다 하시는 진짜. 근데 우리 남편은 애기 재우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남편이 다 해요. 아니 그런 근데 남편이 애가 없어 진짜. 이제는 통잠 자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애는 가끔 깨. 그리고 음. 아침에 아이가 항상 6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나는 6시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럼 우리 남편이 일어나고 사실 거의 요즘은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자. 진짜. 그래서 아니, 근데 애기 재우다 보면 같이 잠들어 항상. 근데 맞아. 흔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주변에 이제 제 지인분들을 보면은 남편이 그 새벽에 깨는 거를 다 테이크케어 한다든가 그런 거는 진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팁을 말씀드리자면 네. 왜 남편들이 이제 잠기가 너무 어두워서 다 잔다 그러잖아요. 네. 다 들어. 어. 나 다 들려. 새벽에 아기가 열이 막 100도가 넘어가지고 우는데 다 들려. 근데 일단 눈을 감는 거야. 자, 남편이 다 하니까 어차피. 남편이 나를 네. 진지한 목소리로 일어나. 이거 하기 전까지는 일단 눈을 감아. 근데 우리 남편도 그런다? 탱크가 지나가도 못 일어나다가 애가 아무리 울어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여보 그럼 일어나.
아니 그 일어나셨는데 여보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일단 자는 척하는 여보면 여보 그게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어디서 봤는지 몰라요. TV에서 봤는지 뭐 어디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지. 근데 그런 선물 그 정말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요? 조사를 했는데 여자들이 잠을 자는데 잠을 깨우게 하는 그 소음의 범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을 그러니까 잠을 깨게 하는 소음의 요소들을 했을 때 단언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어있어요. 난 안 들려. 근데 남편들은 들어봐. 남편들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12회도 없어. 근데 1위가 뭔지 알아요? 뭔데? 여보. 아니 풀벌레 소리. 그러면 풀벌레 소리가 지 새끼 울음소리보다 지금 안 들리는 거야. 어머. 그게 본인이세요? 나 조금 벌레 소리 예민해. 오늘 티셔츠도 약간 풀색이라서 약간 남성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가 보네 유니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적인 성향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럼 두 분 다 이제 육아를 이제 맡기고 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런 것도 그쵸.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독박 육아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저희 남편 몇 번 부르셨죠? 아, 승범 씨? 맞네요. 아니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쪽 입장을 같이 놓고 아, 들어봐야 돼요. 그쵸. 왜냐면 네. 아까 유니스 씨 말씀한 것처럼 나는 내가 독박 육아 다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또 집에 계신 그분은 그렇게 안 아니다. 생각할 그럼, 거잖아. 그럼.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이래 저래 ABCD EFG 해서 내가 독박 육아 해 그러면 이제 내일 법원 앞에서 말해야지. 그러니까 사람과 전쟁으로 갈 수 있어. 네. 조정 기간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애기들 아직 어려서 안 돼. 조정 기간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애기들 어려서 엄마 아빠 있어야 돼. 네, 독박 육아는 아닌 걸로 네, 단정을 짓고 다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킹맘은 전업맘과 다르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전업맘에 비해 적기에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고 하던데 두 분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첫째 때 아기가 8개월 때 회사를 아까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8개월 때까지는 아이랑만 있었어요. 그때는 전업맘이었어요. 8개월까지는 그래도 계속 같이 계셨겠네요. 첫째 때는. 네, 예. 첫째 때는. 근데 둘째는 이제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기 8주부터 제가 데이케어를 보냈는데 네. 그래서 뭐 전업맘일 때 워킹맘일 때의 차이보다는 네. 첫째 때, 그 둘째 둘째 때. 때 이렇게 차이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솔직히 전업맘의 삶은 그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이 뭘 더 하는지 내가 뭘 덜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나도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나는 집에서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서 내 아이에게 미안해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냥 엄마가 회사 가면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업맘도 아이가 데이케어 가면 놓치는 게 있고 그쵸, 맞아요. 워킹맘도 아이가 데이케어를 가면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저희 첫째는 제가 뭐 처음 배블링하고 걸음마하고 이런 거를 다 좀 봤으니까. 더 둘째보다는 선명히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남편한테 얘기한 게 둘째는 너무 일찍부터 데이케어를 보내놓고 내가 회사를 다녀서 그 순간순간을 다 캐치를 못해서 그런지 맞아요. 애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거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으로 저는 미안한 마음보다는 아쉬워요. 미안하다는 거는 좀 미안한 마음은 안 가지려고 노력해요. 뭐 그래도 들겠지만 근데 네. 그게 내가 엄마가 회사를 가서 미안해 할 때 있어요. 최근에 우리 아들이 이제 말을 조금씩 더 잘해지는데 최근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예전에는 아침에 데이케어 안 간다 그러면 엄마가 이 시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해. 그래 엄마가 머니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휘하 장난감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줄 수 있어. 잘 그랬는데 얘기를 해주셨네. 최근에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토이 안 사줘도 돼. 나 초콜릿 안 사줘도 되니까 엄마 집에 있어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워킹맘인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치. 네. 자기 걸 다 내려놓을 테니까 엄마 나랑 같이 있어. 네, 먹을 거, 뭐 갖고 놀고 싶은 거 필요 없고 난 엄마만 필요해.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제가 슬프다. 살짝 그러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를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정말 내 아이에게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게 맞을까? 지금 회사에서 가서 일을 해서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순간 아이는 지금 내가 필요한데 내가 없다는 게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그거는 모든 엄마가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전엄맘 이제 워킹맘을 떠나서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특히 아까 얘기하셨던 첫째, 둘째 차이도 첫째 때 해줬던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둘째 때는 또 못 해주는 게 또 되게 많아요. 맞아. 그막 지극정성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첫째는 근데 둘째 때 그걸 못 해줄 때마다 둘째한테 대한 미안함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첫째 때 베네토 고리를 한국에서 사와서 다 꼬매서 만져줬어요. 하나를. 그 둘째 때 못 하셨어요. 둘째 때 똑같이 샀어요. 근데 심지어 둘째 때 알았어. 첫째 때만큼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맞아, 회사도 맞아. 다니고 임신 중이었고 첫째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만들어진 걸 가져. 내가 조금 덜 바늘해도 되는 걸 사왔어. 근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못했어요. 이게 좀 이게 둘째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첫째세요? 네? 첫째세요? 아, 저 집에서요? 네. 저 둘째예요. 첫째시죠? 네, 전 첫째예요. 전 셋째예요. 셋째면은 막 셋째는 그냥 네. 밥은 주나요? 혼자 컸어요. 네, 혼자 컸어요. 네. 혼자 컸다는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부모가 되기 전, 그러니까 아빠가 되기 전에 저도 혼자 컸다고 생각했는데 애 키우면서 좀 달라지지 않나요, 생각이? 맞아요. 막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도 이런 거를 다 겪어 왔었겠구나 이런 것들 그렇지. 생각하면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이제 항상 바쁘셨던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뭐 일하시고 하시느라고 우리 그래서 시대는 다 또 그렇죠. 그 시대는 또 엄마들이 다 했잖아요. 하죠, 그래서 내가 아빠 진짜 못됐다 어떻게 엄마 혼자 다 시켰냐 아들 셋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 셋이 셋째라며요. 제가 이렇게 또 커밍아웃을 그러니까 아들 둘에 딸 하는데 우리 셋 다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아기 때 날라다녔거든. 어떻게 했냐 엄마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가 뭔 줄 알아?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너네들이 맞고 큰 거야. 내가 그래서 너네들 좁혔잖아. 그래서 맞고 컸구나. 아,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 시대랑 좀 다르니까. 그렇다고 콜로라도 아재님께서 그래도 엄마 쪽이 더 많이 힘들죠. 이거는 네 저도 그럼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거 좀 공감은 하는데 좀 서러운 게 있다면 이제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애들가 커면서 그러니까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널 엄마처럼 똑같이 사랑한대. 나의 마음을 잘 몰라주니 약간 이런 거는 속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갑자기 이거 댓글 보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남편의 불만이 항상 그거예요. 우리 애들은 아빠가 꼴찌야. 맞아. 엄마,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가고 아빠 꼴찌야. 너무 슬퍼 그게. 너무 슬퍼요. 어쩌면 그 사이에 데이케어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빠의 위치라는 게 이제 너무 아쉽죠.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는 못 따라가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모유수유를 해줄 수 없네요. 모유수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나 보네요. 네.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45개월째 모유수유 주고 있거든요. 대박. 첫째 시작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둘째까지. 그래서 뭐 저희 애들은 저희는 특별히 저희 집은 제가 모유수유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엄마한테 더 어태치하는 것 같아요. 그 모유수유가 이제 또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살짝 팁을 하자면 네. 정말 극소수의 엄마 빼고는 모유수유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네, 모유가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심지어 제가 저 모유수유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약간 엄마들 모든 엄마는 아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판타지 같은 게 내가 엄마가 되면 모유수유를 해야지. 근데 아이를 낳고 처음에 모유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기 낳으면 산후우울증 오잖아요. 또 그게 겹쳐서 너무 우울했는데 우리 남편이 승범 씨한테 카톡 보냈어요. 저한테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승범 씨가 정말 기다란 카톡 답변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고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누나가 모유수유 하고 싶은데 모유가 안 나와서 마음이 좀 힘들 거야. 근데 그거 당연한 거야, 형.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승범 씨 왜 제가 문자보다 되게 짧게 대답하시나요? 참 큰 말 한 100개 보내고 말을 안 해. 그래서 얘랑 나랑 어머 죄송해요. 승범 씨랑 저랑 카톡 보면은
크기 반이야. 아무튼 네, 모유수유 그러시군요. 네. 근데 어쨌든 모유수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축복이죠. 저는 축복이야. 그럼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제가 너무 원했고요. 간절히 원했고 지금도 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그 뭐 전몸사로고 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걸 참고도 하고 싶을 만큼 그리고 이만큼 되니까 네. 물론 아이도 떨어지기 힘들지만 엄마도 떨어지기 힘들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한 번도 모유수를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끊으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 벌써 몇 거예요. 년째죠? 4년째요. 4년째니까. 대단한 저희 거지. 첫째 2살 때 저희 둘째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를 1년은 그 텐덤 너싱이라 그래서 같이 모유 수유하는 기간 1년 같이 하고 첫째 오 마이 3살 갓. 때 끊고 이제 둘째는 계속 하고 있죠. 대단하시네요. 둘이 그러면 맨날 싸워요. 이제 모유수유가 끝나면 무슨 산후우울증 같이 약간 비슷하게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 그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 딸 벌써 이제 2살이 돼가니까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네. 이제 진짜 모유를 끊어볼까? 왜냐면 나도 퀄리티 타임이 필요하고 왜냐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저희 코슬립 하는데 밤새 저희 딸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찾고 만지고 먹고 이러고 자요. 그러니까 저는 푹 잠을 못 자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생각만으로도 우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이의 살갗이 나에게서 이제 아예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 진짜 그건 모성애다 진짜. 그래서 진짜 모성애다. 이게 이렇게 모유를 특히 이렇게 길게 모유 수유한 엄마들은 단유를 할 때 아이만 힘든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힘들구나.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어. 좀- 새로운 정보네요. 이거는 진짜 몰랐었던 부분이네요. 차근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당장은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모유수유 특집 해가지고 한 번 더 와주시면 정말 많은 꿀팁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자,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네요. 깜짝 놀랐어. 이런 진행률이 거의 유재석인 줄. 다음 질문입니다. 네. 자, 워킹맘이 직장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 이것도 설문조사를 좀 봤는데, 눈치 보며 퇴근해야 할 때 27%,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낄 때 24%, 워킹맘에 대한 편견을 마주할 때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두 분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퇴근이라는 게 없는데, 네, 저는 퇴근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제 고객들과의 클라이언트들하고 미팅이 많이 잡히고, 사실은 저는 일 끝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퇴근할 때도 이제 미팅을 잡고 주말에도 미팅을 잡고 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약속 잡았어요. 오케이, 이날 몇 시 만납시다라고 뭐 하루에 3개의 미팅이 잡혔어요. 근데 오 마이 갓, 그날 애가 아프네. 그러면은 진짜 전화해서 진짜 일단 무릎부터 꿇죠. 겸손하게. 무릎부터 꿇어야죠.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애가 아프네요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뭐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진짜 마음이 많이 안 좋죠. 이거 네.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그럼 그때부터 생각하는 이제 분노, 상실감. 그러니까. 네. 네, 너무 슬픈 현실이, 이게 고증이 담겨있는. 약간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네. 그래서 이게 워킹맘이 그쵸. 예, 힘들어요. 예. 아까 이거 울지 마시고요. 다시 슬픈 말이요 나오지 마시고요. 아까 이거 이제 유니스 씨가 이게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모유수를 굉장히 짧게 했어요. 저는 아픈 거 너무 못 참거든요. 근데 거의 많이 그러세요. 모유수가 네.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서 어휴.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그래서 저는 2주밖에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아이와의 어태치먼이 다른 엄마들보다 좀 더 적을 것 같고 또 이상한 게 그 아이가 눈 떠 있을 때는 내가 아이를 다 보는데 밤에 아빠랑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를 더 좋아. 우리 집은 아빠를 더 좋아해. 약간 진짜 내가 제일 막내고 내가 제일 미칠 걸.
꼴찌야? 정말 그 가정이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아프고 졸릴 때 내가 재워주고 싶은데 자꾸 아빠한테 가거나. 부럽다. 그런 것들 했을 때 내가 되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재택을 하는데 아기가 아플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기의 모든 밥과 반찬과 다 해. 빨리 다 이렇게 각재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다 해놔. 그리고 난 가. 일을. 그리고 집에 왔을 때 나한테 안 와요. 나한테 오질 않아. 약간 이거 아빠 입장이다 진짜 너무. 그래요? 예. 아빠랑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많이 더 그런 보내서, 거구나. 예. 또 아빠는 또 아빠 나름대로 너무 지쳐있죠. 일 갔다 오면 막 그럼. 진짜 막 머리가 어떻게, 어디 저런, 근데 저 해봐서 알아요. 저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하면서 육아 해봐서 아는데 어떻게 제 생각엔 가장 육아 끝판왕은 재택하면서 육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일도 온종이라고 육아도 온종일. 애기 잘 때 막 일하고 또 깨면은 좀 놀아주면서 또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맞아. 남편 남들 거의 페인이 되어 있고 음. 저는 죄인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거죠. 겸손하게. 페인과 제인이시네요 그러면. 어, 어우, 세상에. 대역죄인 돼서 들어가는 거죠. 애기 아플 때는. 예, 아유. 맞습니다. 진짜 이거 부모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항상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마리아 씨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 언제일까요? 아까 저도 얘기했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눈치 보면서 퇴근할 때가 저희 둘 다 같은 맥락인데 애가 아플 때 뭐 애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가야 되면 누군가 하나는 애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남편보다는 제가 조금 더 회사에서 이렇게 시간을 하는 게 좀 더 플렉서블해요. 오.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나 오늘 집에서 일을 하겠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전화번호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데이케어 선생님 전화번호가 뜨면 또 오래나 보다 이래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가 아픈가 다쳤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는 또 가야 되나 봐 어떻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밑에 직원분들한테 오버타임 일하라고 일을 시켜놓고 네. 나는 가야 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제 상사한테는 눈치가 안 보여요. 근데 제 직원들이니까 저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하는 게 있는데 네. 내가 가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든 상황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특히 애 아플 때는 진짜. 네. 그러니까 애 아플 때는 그러니까 진짜로 살짝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기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2주 동안 아기를 어디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2주 동안 거의 회사도 못 나가니까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그동안 스케줄이 있었던 그 모든 미팅을 못 나가니까 나가도 막 금방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일도 되게 지장이 되고 애는 애대로 아프고 남편대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우리 자꾸 계속 힘든 얘기만 하는데 우리 되게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위주로 얘기하지만 또 저희 좋은 좋은 얘기도 얘기 한번 할까요? 아니 근데 좋은 얘기 하자, 질문을 이제. 힘든 걸 물어봐놓고 좋은 얘기 아니 얘기하는 질문 건데. 자체가 너무 슬퍼. 육아 애 키우는 게 뭐가 좋은지 좀 얘기하고 육아에 싶었던 건데. 육아에 좋은 점. 네. 육아의 좋은 점? 네. 애 키우면서 뭔가 이제 어. 추억이 이제 있는 되게 남편과 나의 그런 관계가 되게 돈독해졌구나. 돈독해진 거죠. 좀 그 사랑 애틋 뭐 우리 너무 로맨스 이게 아니고 되게 전후에. 전후에 의리 막 이런 느낌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진짜? 맞아. 해야 될 일이 저는 오히려 같이 해야 아기 될 낳고 더 있으니까. 많이 싸웠어요. 아기 낳고. 아니 당연히 많이 싸우지. 아유, 전애가 아직 없어서. 거의 남과 북이야. 그래. 근데 내가 네, 남과 부부는 네, 아무튼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막 좀 어차피 애가 있으니까 애 앞에서는 또 안 싸우려고 금방 풀고 또 더 얘기 많이 하고 또 할 얘기가 그리고 나는 애기가 생기고 나는 되게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이 대답을 리플라이 할 만한 이 대화
거리가 생겼어. 음. 우리 애기. 오빠 애기가 오늘 뭐 기저귀에 똥을 이렇게 쌌어. 무슨 어. 색이었어? 뭐 예를 들면 그랬지, 예를 그랬지. 들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너무 슬프다. 그러게. 솔직히 남편과의 관계는 뭐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 자신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저도 처음이 됐잖아요. 네, 애를 둘을 낳아도 엄마는 처음이에요. 둘째한테도. 왜냐하면 애 둘 맘은 처음 해보거든요. 그렇죠. 모든 순간이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육아에 있어서. 근데 정말 단단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 네. 맞아요. 어쩔 맞아요. 수 없이 악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뭔가. 그쵸. 근데 그 모든 순간 그 왜 애 혼내고 마음 아플 때 있잖아요. 그래도 혼내야 하고. 한없이 착한 이제 엄마 아빠이고 싶지만 어쩔 맞아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워킹맘 두 분과 함께 일과 육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로 네, 저희 클로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엄마 어디가 특집으로 워킹맘 유니스 씨와 마리아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준 소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제가 일하면서 라디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네.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 항상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근데 오늘 되게 수다 떠는 것처럼 나와서 되게 좋았고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편하게 수다 떤다라는 것 자체가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좋죠. 네. 정답.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편하게 이제 남과 분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슬픈 말이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리아 씨 어떠셨나요? 네, 저도 아줌마 두 분하고 수다 떠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았고요. 네. 뭐죠. 오늘 승범 씨 머리 스타일도 되게 여성스러워요. 아, 그러네요. 맞아. 아, 네. 그 엄마들 어느 엄마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육아맘, 워킹맘 할 거 없이 이렇게 나와서 수다 떨고 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네. 네. 우리 아이 근데 거기에 우리 아이 얘기들 또 마음껏 할 수 있었고 네. 많이 웃었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가지고. 이 두 분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백승범이었고요. 마리아 유니스 였습니다. 네, 하지만 또 청춘하세요. 하지만 또 청춘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